내분비가요 보면 사실은 제일 명확한 것 같아요. 이유가 되게 명확하죠. 어차피 내분비에서 오늘 공부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병이거나 호르몬이 안 나오는 병이거나. 그래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평가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호르몬을 직접 재면 되거든요. 대부분. 뭐 검사가 뭐 특별히 많이 어려운 건 없고 해석도 명확하고 치료도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는 되게 호르몬을 주면 되는 거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튜머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아데노마. 그러니까 뭐 수술이 되게 치료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래서 사실 내분비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검사 수치를 보면서 높다, 낮다, 어떻다 이런 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공부해야 될 게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공부하고요. 갑상선, 무갑상선, 그리고 신장 위의 부신,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호르몬들을 쭉 적어 놓은 건데 여기는 호르몬들을 다 공부하면 오늘 끝나겠죠? 아마. 그래서 그냥 호르몬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 페이지를 보고 뭐 외워야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오늘 공부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의 기능은 뭐 강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내프로 때 내일 또 이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뭐 사이로이드 호르몬이야 뭐 베이잘 메타볼리즘의 25%를 컨트롤한다. 콜티졸이 이제 우리가 용어인데요. 글루코콜티코이드, 미네랄로콜티코이드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 중에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 글루코콜티코이드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콜티졸이죠. 콜티졸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명확한 이 자체만의 어떤 역할이란 건 없습니다. 상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요. 뚜렷하게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PTH는 굉장히 명확하죠. 칼슘하고 인 조절하는 애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칼슘을 올리고 인을 떨어뜨리는 애입니다. PTH는 칼슘을 올리고 인을 떨어뜨리는 애. 바소프레신도 내일 네프로 때 나오겠지만 얘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ADH죠.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얘는 어떤 우리 몸 안에 볼륨을 조절하는 애가 아니고 농도를 조절하는 애입니다. 프리워터만 움직여서 농도를 조절하는 애가 바소프레신. 그래서 시럼 오스모랄리티를 결정하는 애다. 프리워터 클리어런스를 조절해서 농도를 조절하는 애가 바소프레신. 그리고 이제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라고 5번에 이제 써 있는데 이거를 뭐 호르몬 이름으로 하면 얘가 알도스테론이죠. 계속 나오는 알도스테론이 이제 볼륨 조절을 하는 애죠. 우리 몸 안에 볼륨이 부족해요. 그럼 누가 항진된다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래서 ECF 볼륨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포타슘도 같이 조절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인슐린이야 뭐 당 조절하는 애고요. 저 바소프레신하고 미네랄로콜티코이드 얘기는 아마 내일 또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도 뭐 사실 문제집에 있기도 하고 한데 국시에는 이 정도 막 기초가 안 나와서 사실 뭐 문제랑 관련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셀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리셉터가 있고요. 거기에 결합을 하면 이제 안쪽에서 우리가 뭐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뭐 이런 말들을 아마 본과 1학년 때부터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쪽의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 세컨더리 메신저라는 게 만들어지죠. 대개는 제일 흔한 게 뭐 사이클릭 AMP 이런 거 등등등등이 만들어져서 이제 세포의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핵 안에 직접 그러니까 이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라이포필릭한 호르몬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라이포필릭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요. 얘네들이 뭐 우리가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 부르는 콜티졸, 미네랄로콜티코이드라고 부르는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성호르몬
부르는 애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갑상선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바이타민 D 이런 애들이 세포 안에 직접 작용하는 애들입니다. 예전에는 물어봤는데 요즘 문제 스타일하고 좀 안 맞습니다. 자, 세포막에 결합해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호르몬은 대부분 세포막에 작용합니다. 아까 세포 안에 직접 들어가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예외인 거죠. 그 예외가 성호르몬, 티록신, 글루코콜티코이드, 바이타민 D 이런 애들이고요. 뭐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호르몬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지 뭐 해석이 필요한가요? 이 해석이 필요한 게 어디에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이포살라머스, 피추이터리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 아드레날 글랜드 엑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추이터리의 문제인지 아드레날 글랜드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본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호르몬들은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네거티브 피드백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으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 호르몬이 나오면 이 타겟 호르몬이 거꾸로 올라가서 위에 이제 억제시키면서 트로픽 호르몬들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오는 게 줄면 다시 억제가 안 되고 다시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호르몬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유지가 되면 사실은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하는데 인슐린 하나 가지고 뭐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글루코스 레벨의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심할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게 금방 조절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카운터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 하나만 작용하지 않고요. 항상 걔랑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같이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해야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지금 이게 피추이터리의 문제인지 아드레날 글랜드의 문제인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죠. 앞으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쿠싱이에요. 그러면은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콜티졸이 많이 만들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셋 중에 하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이게 그냥 부신해서 미쳐서 콜티졸을 많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HTH가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콜티졸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아주 쉽죠. HTH가 높으면 HTH 때문인 거고요. 콜티졸은 어차피 많이 나오니까 HTH가 낮으면 그거는 뭐예요? HTH랑 상관없이 부신해서 그냥 많이 만들어지니까 HTH는 억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쿠신 증후군이야. 근데 HTH가 낮아요. 그럼 부신의 문제지.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할 게 별로 없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자,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들이라는 거고요. 이게 또 뭐 그대로 시험에 내기가 문제 스타일이 안 나오긴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위장관 이제 겉 펩타이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 CCK랑 그렐린이 유명한데 CCK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CCK는 뭐 하는 애예요? 콜레시스토키닌이잖아요. 이거 얘기 나왔을 텐데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CCK가 분비돼서 담낭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언제 나오는 애예요? 우리가 기름진 식사를 하면 분비되는 애입니다. CCK가. 기름진 걸 우리가 많이 먹어요. 그러면 더 먹고 싶을까요? 이제 그만 먹고 싶을까요? 그만 먹고 싶죠. 물리죠. 그래서 기름진 거 많이 먹다 보면 느끼하고 더 먹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고 하죠. CCK는 당연히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몸 안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렐린은 공복에서 분비되는 애예요.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두 개가 반대예요. 그 다음에 센트럴 가운데 박스 안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